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 어떤 소원을 비셨나요? 올 한 해 각자마다의 소망과 염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붉은 말의 해처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해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새해 첫 출근길 강추위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호남과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기자, 현재 기온은 어떤가요? 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1.4도, 체감온도는 영하 16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영하 14.1도, 안동 영하 11.7도를 보이며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고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엔 한파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광주 1도, 부산은 3도에 그치겠습니다. 호남 서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에도 최대 15cm 이상, 그 밖에 호남에도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간은 밤까지 강한 눈이 예상됩니다. 눈은 내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고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내일 낮부터는 추위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일부 수도권과 동해안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서울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밤사이 계량기 동파가 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랭 질환자 등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9시부터 위기단계 주의에 따른 1단계 근무 명령을 내리고 비상근무 82개 반, 254명 규모로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도심은 휴일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활기찬 새해 첫날의 풍경을 송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에 손을 맞잡은 가족들이 들뜬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사리 손으로 썰매끈을 움켜잡은 아이들 얼굴에는 떨림도 잠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다 함께 새하얀 눈 위를 가르며 겨울날 추억을 쌓다 보면 추위도 어느샌가 잊히는 듯합니다.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아기가 눈썰매를 너무 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썰매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겨울맞이 얼음 빙어 낚시터도 마련됐습니다. 귀마개와 장갑으로 꽁꽁 무장한 꼬마 강태공들. 손끝을 집중해 물속을 헤엄치는 빙어들을 하나씩 건져냅니다. 잡았어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조랑말 가족도 만났습니다. 엄마 조랑말 포포와 아기 조랑말 포비, 사이좋게 건초를 나눠 먹습니다. 주황색 당근을 보고는 말발굽을 내디디며 걸어오기도 합니다. 포포에게 당근을 직접 줘봤는데요. 씩씩하게 먹는 모습만으로도 붉은 말의 기운이 절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을 뒤로하고 시민들은 도심 속 한옥을 거닐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채로운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의 정취를 즐겨봅니다. 큰 복을 내린다는 경복궁의 이름처럼 넉넉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들 원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새해 소원들 올해 12월까지 잘 유지하고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첫날,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나들이를 즐기며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YTN 송시연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잇따른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보안을 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AI 3강 도약과 관련해 올해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제조와 조선, 물류 등 주력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AX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예산 8조 1천억 원대를 투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연구개발 사업 종합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과학기술 분야 6조 4,402억 원, ICT 분야 1조 6,786억 원 등 총 8조 1,188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대내외적 저성장 고착화 등 악조건에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추진과 인공지능 3강 도약 본격화를 목표로 이같이 책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도 밤하늘을 빛낼 다양한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일 개기월식부터 쏟아지는 별똥별까지 병오년 놓치지 말아야 할 우주쇼, 고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첫 우주쇼는 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우입니다. 오는 4일 새벽 보름달이 지고 북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4분의 자리 유성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인 8월 13일 새벽에는 페르세우스 자리 별비가 내립니다. 달빛이 거의 없는 금운과 겹쳐서 선명한 별똥별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에 펼쳐질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올해 최고의 관측 기회로 꼽힙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 밤 달이 지는 시간이 9시 50분경입니다. 따라서 10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달의 영향 없이 별똥별을 보실 수 있겠고요. 3월 3일 저녁 퇴근길 시민들은 동쪽 하늘에서 마법 같은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숨어드는 개기월식이 일어나는데 이때 달은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은은한 붉은 빛을 뿜어냅니다.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 가운데 붉은색만 달에 닿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18분 날씨만 받쳐준다면 전국에서 맨눈으로 개기월식의 모든 과정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달 뒤로 숨는 개기일식은 유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볼 수 없지만 유럽 전역에서 관측되며 전 세계 천문 팬들의 시선이 쏠릴 전망입니다.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뜨는 아주 크고 밝은 보름달인 슈퍼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마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처럼 슈퍼문이 밤하늘을 밝히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한국과 유럽 연구진이 중심별 없이 우주를 떠도는 토성급 나홀로 행성을 지상과 우주망원경 동시 관측으로 발견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우리나라 외계행성 탐색 시스템과 유럽 우주국 가이아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배경별의 밝기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미시 중력 렌즈 현상을 포착해 나홀로 행성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두 관측 자료를 활용해 이 행성이 토성과 비슷한 질량을 지니며 지구에서 약 1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상과 우주에서 동시에 이뤄진 측정을 통해 나홀로 행성의 거리까지 규명한 첫 사례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흩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대학 캠퍼스에 음식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배달비는 무료이고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대폭 낮췄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퀴 달린 로봇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섭니다. 주문한 음료가 완성되자 점원이 로봇 적재함에 물건을 싣습니다. 잠시 후에 로봇이 출발합니다. 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이름은 일개미. 평소 충전소에서 대기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최대 시속 7km로 배달에 나섭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인식해 멈추고 보행자나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서 지나갑니다. 안산시가 국내 로봇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자율주행 배송 로봇 10대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투입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는 전혀 없고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기존 배달 플랫폼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수수료가 없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알려지면은 더 많은 고객들이 좀 이용하지 않을까.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배달 서비스가 아닌 로봇시티 안산을 위한 실증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새로운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AI 등 도시 산업 환경이 변화해 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시내 문화광장과 산업단지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방범 취약 지역에서 야간 순찰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성계용 동국대 교수와 염학기 경희대 교수, 박종훈 교수 등 원자력 분야 전문가 3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이 비상임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신임 비상임위원 3명의 임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지난해는 유난히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럿 발생해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욱 강력한 철퇴가 내려지고 기업의 책임과 투자도 키웁니다. 새해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이용자 2,300만 명의 가입자 식별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그리고 3,370만 고객 계정 정보가 털린 쿠팡 사태까지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킹 기술이 고도화된 탓도 있지만 처벌이 약해 기업들 경각심이 부족한 거란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을 10%까지 끌어올려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여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 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조항도 손봅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줄여주는 유인책도 함께 도입합니다. 갈수록 대형화, 복잡화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인력도 보강합니다. 이와 별개로 예방전담 조직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더라도 일파만파 논란인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첫날인 어제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만여 명이 타 통신사로 이탈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그제 KT에서 SKT로 옮긴 가입자는 5,7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G U+로 옮겨간 사람은 1,880명이었고 2,478명은 알뜰폰 사업자로 이동했습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 이동 건수는 3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앞으로 해지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KT는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환급 방식으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양국 간 외교 통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31일 개정안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사들의 질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이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을 반대하고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SNS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딥페이크가 심각한 우려 대상이지만 규제 당국에 검열할 수 있는 침해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처럼 메타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직접 겨냥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차단 관리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습니다. 미 정부가 한국 법률 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데 이번 사안이 앞으로 한미통상협의와 플랫폼 규제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미 측의 법안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한국이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문화예술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내건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이 본격화되고 기초예술 분야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국립박물관 등의 입장료 현실화, 안표 근절 등의 생활형 문화 이슈도 국민의 관심거리입니다. 새해 문화예술 분야 이슈를 박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K컬처 300조 원 시대의 원년입니다. K컬처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특성에 맞는 육성 계획과 음식, 패션, 뷰티 등 산업과 연계한 글로벌 성장 전략이 본격 가동됩니다. 문화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을 올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리적으로 볼 때도 경제 산업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징성이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초 순수 예술이야말로 K컬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게 새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기초예술 단순한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K컬처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개념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의 관점으로 기초예술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예술 분야의 새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9%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정부 중단되거나 줄었던 연극과 공연, 영화,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이 큰 폭으로 늘고 인공지능 활용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공고 조성 등의 사업은 새로 시작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무료이고 주요 궁과 능의 입장료는 20년째 제자리입니다. K관광 3천만 명 시대에 맞게 입장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민 정서나 보편적인 문화 향유라는 원칙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부담입니다. 입장이 언제 무료됐는지 아십니까? 네. 언제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도 무료로 운영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료화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꼽히는 암표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도 새해 이슈입니다. 이른바 매크로 수법이 아니더라도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 자체에 대한 단속과 불법 콘텐츠 긴급 차단 제도 등이 새해부터 시행됩니다. 인기 공연이나 경기 관람 문화,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환경에도 올 한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산림청이 내년부터 연중 대형화되는 산림 재난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산불과 산세태 관련 조직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의 건축 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산불 위험목에 대한 벌채 기준도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산촌 체류형 쉼터와 임업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산촌 활성화와 청년 임업인 유입도 추진합니다. 산림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과 시대 변화에 맞는 산림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의 대기 오염이 가스실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은 신선한 공기를 찾아 북부 산악지대로 대거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인도 북부의 유명 휴양지, 좁은 쇼핑거리가 관광객들로 가득 찼고 인근 사원에는 기도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겨울이면 유독 심해지는 뉴델리의 독성 스모그를 피해 산을 찾아온 이른바 기후 난민들입니다. दिल्ली के मुकाबले यहाँ तो मुझे ऐसा लग रहा है कि फ्रेश ऑक्सीजन एकदम 50 AQI बिलो 50 AQI है जो कि लगभग दिल्ली में 700 के आसपास है तो वहाँ तो आजकल ऐसा लगता है कि बस गैस का चैम्बर बना हुआ है.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실내 공기청정기에만 의존했던 뉴델리의 일상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सांस लेने में बहुत फर्क दिख रहा है हमें मतलब आई कैन ब्रीथ वेल अभी मैंने गाड़ी साइड में रोकी इसलिए थी आई वाज टेलिंग टू माय वाइफ कि एक ऑफिस की कॉल ले लेते हैं एंड लेट्स टेक अ फ्रेश ब्रेथ है जो शायद से दिल्ली में पॉसिबल नहीं होता. 실제로 이곳 산악지대의 대기질 지수는 뉴델리의 10분의 1 수준인 좋음이나 보통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फिगर कर रहा है तो इट्स ए वेरी हेल्दी एयर एट द मोमेंट इन हिमाचल प्रदेश ओवरऑल और काफ़ी स्वस्थ वर्तक है कोई ऐसे कोई चिंता और घबराने वाली कोई इशू नहीं है. 현재 뉴델리의 대기질 지수는 심각 단계에 근접한 300에서 400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차량 운행 제한과 재택 근무 권고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우연 하늘이 거치지 않으면서 깨끗한 공기를 찾아 떠나는 기후 난민 행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새해 첫날 스위스의 유명 스키 휴양지에서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최소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스위스 경찰은 현지 시각 새벽 1시 30분쯤 남서부 발레주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많은 부상자가 화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부상자 절반 이상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술집 내부에는 새해 맞이를 위해 10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폭죽 달린 샴페인병을 천장에 가깝게 든 종업원들이 있었다며 천장에 불이 붙고선 10초 만에 술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1월 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